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눈물 사연을 모아 읽어드리는 눈물 사연 도서관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사연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눈물 사연 도서관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눈물 사연 시작합니다. 이 사연은 뉴욕에서 대학교 생활을 하고 계신 여성 대학생 제시카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시카 씨의 사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입니다. 뉴욕의 유명 디자인 대학교에서 아시아 문화를 공부하는 학생이죠.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저는 아시아 문화의 이해라는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있답니다. 첫 수업에서부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김밥 이야기를 꺼내시며 최근 미국에서 김밥이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설명하셨습니다. 트레이더 조 같은 대형 유통 매장에서 김밥이 매진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김밥의 건강함과 편리성이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용하던 일본 유학생 하나코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김밥은 일본의 스시를 베낀 음식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모든 것을 따라 했습니다. 순간 강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다른 학생들도 하나코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문화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하나코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한국 유학생 지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구권에서 김밥을 코리안 스시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밥과 스시는 다릅니다. 일본의 스시는 식초를 사용해 밥에 신맛과 단맛을 주고 고급 음식으로 여겨지는 반면 김밥은 다양한 재료를 넣어 건강하고 저렴한 편의식품입니다. 김밥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한국식 김밥이 별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수의 차분한 반박에 하나코는 얼굴이 붉어졌고 더 이상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수의 발언에 속으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김밥이 단순히 스시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한국의 문화임을 증명해낸 지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하나코는 저와 지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말 김밥이 스시보다 나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니? 일본의 문화가 얼마나 깊고 오래된 건지 모르고 하는 소리야?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코, 김밥과 스시는 서로 다른 음식이고 각각의 나라에서 발전해온 고유한 음식이에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서로 비난하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코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왜 김밥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야? 일본의 스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 순간 지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하나코, 김밥이 미국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일본의 스시도 훌륭하지만 김밥도 그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하나코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돌려 떠났습니다. 저는 지수와 눈을 마주치며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코와의 갈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아시아 문화의 이해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며칠 후 교수님께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에 대해 강의하셨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에 따르면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결과를 설명하시자 중국 유학생 리우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의 군사력은 3위라고 하셨지만
사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와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한국의 군사력이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중국이 더 강한데 왜 한국 이야기만 하시는 거죠? 리우의 발언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교수님께서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병력 수도 많지만 한국도 징병제로 인해 즉시 투입 가능한 예비군 인원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의 무기는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리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얼굴이 붉어졌고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중국에는 한국에 없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핵무기 하나면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실 건가요? 교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후폭풍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리우는 다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이었고 한국 문화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차분하게 리우에게 반박했습니다. 한복은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입니다. 중국의 한푸와는 기원이 다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도 한국이 중국과 조공 관계에 있었지만 자치권을 유지하며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조공 관계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속국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리우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얼굴이 빨개진 채로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오랫동안 중국의 조공을 바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경제적 협정의 일환이었지 한국이 단순히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리우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고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우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리우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강의가 끝나고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제시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의 요청에 약간 긴장했지만 저는 교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시카, 최근 수업에서 논쟁이 많았지요. 당신이 잘 대처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문화적 이해와 성숙한 태도가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학생들과의 갈등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문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음 수업에서 다룰 주제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현대 경제 발전사를 비교할 겁니다. 혹시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수님의 요청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네, 교수님.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입니다. 한국은 1950년대 전쟁의 참화를 겪었지만 이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급격한 경제 성장은 한국의 기술 혁신과 교육열,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경제 정책 덕분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중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제조업이 발달했으며 최근에는 기술 혁신과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른 재건과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발전은 기술 혁신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덕분입니다. 발표를 마친 후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시카, 아주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이처럼 세 나라의 경제 발전을 비교하면서 각 나라의 강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 중국 유학생 리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 중국의 경제 성장은 다른 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강력합니다. 중국은 곧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될 것입니다. 리우의 발언에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리우, 중국의 경제 성장은 분명 대단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도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성과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리우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일본 유학생 하나코가 다가왔습니다. 제시카, 오늘 발표 정말 좋았어. 우리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 고마워, 하나코. 나도 내가 일본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해. 우리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 그날 이후 하나코와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값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리우와의 갈등이 깊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교수님께서 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강의하셨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간의 역사적 갈등에 대한 부분이 다루어졌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독자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의 리우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글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이었고 많은 문화를 중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리우의 발언에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지만 차분하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리우, 한국은 오랫동안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창제한 독자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조공 관계를 통해 중국과 교류했지만 그 과정에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리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많은 문화를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중재하려고 하셨지만 리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입니다. 강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고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리우,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리우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리우와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갈등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문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리우와의 논쟁은 계속될 것이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수업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어느 날 교수님께서 특별한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각자 자국의 문화유산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통해 다른 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저는 이번 과제를 통해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한글과 한복, 그리고 한국의 전통 건축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많은 자료를 찾아 읽으며 한글의 창제 과정과 그 의미, 한복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한국 전통 건축의 독특한 미학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과제 발표 당일, 저는 강의실 앞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한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글의 창제 과정과 세종대왕의 업적, 그리고 한글이 한국인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창제한 독자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이는 한국의 자부심이자 문화적 독립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이어서는 한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그 역사적 의미와 아름다움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한복은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와집과 한옥은 한국의 고유한 건축 양식을 보여주며 그 안에는 깊은 철학과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학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시카,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여러분도 제시카처럼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리우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제시카, 한국의 문화유산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중국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고 많은 부분에서 중국 문화를 차용했습니다. 저는 리우의 발언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리우, 맞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오랜 역사 동안 많은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리우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리우와의 갈등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이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수업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아시아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각 나라의 학생들이 자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한국 부스에서 한복을 입고 김밥과 떡을 나누어 주며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축제 당일 많은 학생들이 한국 부스를 찾아와 김밥과 떡을 맛보고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한복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리우가 중국 부스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다가왔습니다. 제시카, 오늘은 평화롭게 지내자. 축제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리우. 오늘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즐기자. 리우와 저는 서로의 부스를 방문하며 각자의 문화를 나누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리우는 중국의 전통 음식과 의상을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저는 한국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알렸습니다. 축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시카, 오늘 정말 훌륭했어요. 당신의 노력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오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리우와의 갈등도 조금은 해소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리우와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수업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글로벌 시민이라는 주제로 대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대표 학생들은 자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리우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우는 중국의 입장에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사회에서의 위치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리우, 맞아요. 중국의 문화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입니다. 한국 역시 오랜 역사와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리우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시카,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중국 문화를 차용해왔습니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리우, 한국은 중국과 오랜 역사 동안 많은 교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토론회는 끝나고 교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시카, 오늘 정말 잘했어요. 당신의 차분한 태도와 논리적인 반박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오늘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리우와의 갈등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리우와의 관계를 조금씩 개선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더욱 성숙해졌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종강이 가까워지면서 교수님께서는 마지막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자국의 문화와 글로벌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에세이를 작성해 주세요. 이는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에세이의 주제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에세이를 발표하는 날, 저는 다시 한번 강의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한글의 창제와 그 의미, 한국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한국의 전통 건축과 현대 예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창제한 독자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이는 한국의 자부심이자 문화적 독립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그 역사적 의미와 아름다움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한국의 현대예술과 그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예술은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입니다. K-팝, 영화,
드라마 등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발표를 마친 후 학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시카,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여러분도 제시카처럼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리우는 이번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발표가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시카, 오늘 발표 정말 좋았어. 내가 한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고마워, 리우. 나도 내가 중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해. 우리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 리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제시카. 우리 앞으로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더 많이 배워나가자. 그날 이후 저는 리우와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더욱 성숙해졌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교수님께서는 마지막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번 강의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번 학기 동안 배운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러한 배움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의 삶에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